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시장을 둘러싼 굵직한 이슈 외에 종목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종목들 추천해드리고요. 또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종목명 가격 비중을 적어서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079포인트대입니다. 1% 하락이고요. 여전히 낙폭이 1%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루간의 흐름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오후 들어서 지수가 더 꺾여있는 모습들 확인이 됩니다. 하루 종일 약세장이고요. 2100선 하루 만에 다시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어떨까요?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더 늘었습니다. 2481억 원, 기관 699억 원 사주고요. 개인이 1818억 원 강하게 매수가 들어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시총 상위주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하락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기전자 업종들 전체적으로 하락 나오고요. 셀트리온만 지금 보합권 유지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91포인트대에서 거래되면서 690선 지금 힘겹게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들 지켜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697부터 689까지 쭉 빠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690선이 힘겹게 탈환을 했는데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코스닥이 낙폭이 더 큰데요. 수급 주체 변동 생겼나 보도록 하죠. 쌍끌이 매도입니다. 기관 외국인 팔고요. 개인만 2천억 원이 넘게 사줍니다. 시총 상위주들 1위부터 5위 종목들만 살짝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빠집니다. 특히나 신라젠, HLB의 낙폭이 유독 커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오름세로 변경은 됐는데 변동은 크지 않습니다. 10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어려운데요. 시장 동향 짚어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장 마감을 1시간여 앞둔 그 증시가 지금 조금 혼조세에 지금 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증시는 뉴욕 증시 급락으로 하락을 출발을 했고요. 오후장 들어서 약간 좀 반등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반납을 하면서 추가 하락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080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2065포인트까지 붕괴가 된다면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열려있어 좀 리스크 관리에 지금 투자에 유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하락 주체로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전반적인 업종이 급락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고점 논란과 그리고 4분기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순증해서 감익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에 업계에서는 조금 반도체 쪽에서는 역시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 상황이고요. 뉴욕 증시의 급락은 기술주 폭락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애플이 지난 9월 출시한 아이폰 모델 3종에 대해서 생산 주문을 3분의 1 수준으로 감축키로 했다고 보도하였고 이날 애플의 주가는 4% 넘게 급락을 하였습니다. 스마트폰 역성장 논란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모바일 디램 수요 부진 악화에 따른 반도체 실적도 악화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중국 정부가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반독점 이번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제재를 시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AMD, 마이크론, 엔디비아 등 미국 반도체 업체들이 6%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종목들은 관심 제외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블랙스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있다면 그 영향 또한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외국인 매도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현재도 코스피에서 2,000원 넘게 매도, 코스닥에서는 800억 이상의 기관과 쌍끌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굉장히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현물 매수가 돌아오든지 지수가 2,000선 깨질 때 그리고 깨지고 나서 행보할 때 분할 매수하면서 박스권 매매하는 투자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긴 호흡으로 남은 1시간 리스크 관리에 전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이제 종가 무렵에 좀 추천드릴 만한 종목이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최근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그로 인해서 기대감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지만 아직까지 장에 대한 수급 부진으로 인해서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넷플릭스의 미스터 선샤인에 대한 판권을 판매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사실상 확인이 아직 안 됐지만 언론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미스터 선샤인의 전 세계 판권을 구매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 때문에 동사에 관련된 비용을 이번 분기에 추가 상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일회성 선상각으로 인해 3분기 감가상각은 2분기 131억 대비해서 크게 증가한 240억 원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각을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3분기에 나타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의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23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15억 원인데요. 전년 대비해서 영업 매출액의 경우에는 60% 성장 그리고 영업이익도 223% 전년비 대비 성장했기 때문에 실적 기준에서도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돋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데요. 일단 동사의 경우에는 알함브랑 궁전의 추억이라는 판권에 대해서 중국 업체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동시 방영은 어렵겠지만 라이브러리를 확보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향후에 중국에 대한 진출을 더욱더 확보하게 할 그 전략으로 추구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중국 제작사와 중국 드라마를 제작할 예정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현재 한국 배우 출연 작품이 방영 금지가 되고 있고 이러한 조짐들이 장기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중국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중국 사업 다각화를 한다는 것은 동사의 성장성을 더욱더 돋보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양호한데요.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한 날도 있고 아니면은 순환매적으로 계속 이제 번갈아 가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측면과 그리고 중국의 진출 이런 기대감 투자 포인트로 잡으시고 일단은 계속적으로 이제 그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격적인 전략은 짧게 목표가 13만 원 그리고 아래 하단인 손절가는 91,000원 정도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짧게 매매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C종금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스탁의 이청원 본부장, 서울경제TV 김영철 스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시장이 그렇게 좋지 못한데 또 이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 추천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청원 본부장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예, 저는 첫 번째 종목은 키움증권입니다. 말 그대로 오늘 시장 자체는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키움증권을 가지고 왔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는 증권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표한 실적이 말 그대로 어닝 쇼크가 나왔죠. 3분기 기준으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75% 정도 증가한 4,685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한 794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닝 쇼크가 나온 건 결국에는 시장이 예상하고 있던 시장의 전망치를 하회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사실상 흐름 자체가 좋지는 않죠. 그럼에도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온 이유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과 연관지어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현재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가? 결코 아니겠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필요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미국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경제 성장에 필요한 GDP 성장률의 약 70%가 소비 부문에서만 차지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하는 제품이 전 세계는 물론이고 미국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 부과를 비롯해
계속 무역 분쟁이 지속되게 된다면 말 그대로 재화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가격이 싼 중국산 제품이 그렇게 팔리지 않을 것이고, 이에 대한 대체제가 크게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민간 소비는 크게 위축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성장하기 위한 동력, 그 차원에서도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중국 또한 마찬가지죠. 중국은 민간 소비가 35% 수준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정부의 지출과 민간 투자도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아있는 건 역시 순수출뿐입니다. 순수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위안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위안화 절하 효과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 결국 외환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고정환율 제도를 쓰고 있죠. 무엇보다 중국이 현재 생산하고 있는 재화의 가장 많은 부분이 미국에서 팔립니다. 이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두 국가가 결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의 끝이 치킨 게임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이고요. 앞으로 열흘 정도 있다가 G20 정상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저는 그때가 아마 그래도 미중 무역 분쟁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증권주는 오히려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이 매우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 올해 5월 29일이었죠. 13만 1,5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찍은 이후 약 2차례 정도 고점을 맞고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보였는데, 9월 말 그리고 11월 초 이렇게 제가 녹색 선으로 고점 추세선을 하나 이어봤더니 이 가격대를 탁탁 맞고 떨어지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가격적으로는 구체적으로 85,000원입니다. 85,000원 선을 돌파하고 나서 시세만 나왔다면 저는 전 고점 수준인 98,0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봤는데, 아시다시피 나스닥 시장이 크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증권주는 물론이고 국내 증시 자체가 약세를 보이는 그러한 상황에서 증권주 키움증권이 오늘 약세 흐름을 보였을 뿐, 다만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키움증권이 이 고점 추세선을 돌파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고점 추세선을 돌파하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증시가 다시 한번 반등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만큼 키움증권은 지금 시점에서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가격은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릴 거고요. 목표 가격은 우선 10만원, 손절 가격은 72,5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영원무역입니다. 영원무역 같은 경우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해외 소재의 유명 아웃도어와 스포츠 브랜드로부터 주문을 받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패션 기업이죠. 대표적인 상품은 노스페이스와 화이트 라벨 등이 있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3분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 정도 증가한 5,640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한 575억 원 수준이 나왔습니다. 그중 OEM 부문에서의 매출 성장이 추후 두드러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최근 2년, 3년 동안 보인 이런 스포츠웨어의 브랜드 수주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영업무역을 조금 더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 최근에 시장이 조금의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주가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 건데, 대략적으로 2017년 6월입니다. 6월부터 지금까지 제가 중앙에 보이는 이 고점, 그리고 고점과 고점을 잇는 고점 추세선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타원이죠. 올해 6월에는 이 가격대를 맞고 하락을 해버렸죠. 그런데 9월에는 이 가격대를 돌파했습니다. 돌파하니까 시세가 나와버렸죠. 지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 고점 추세선 밑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다가 11월 15일 이날 돌파를 하였고, 그 이후로 주가가 만만하게 올라가고 있는 게 눈에 매우 뚜렷하게 보입니다. 의미 있는 가격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흐름이 해당 종목에 대한 악재만 있지 않다면, 또 시장 영향이 크게 나쁘지만 않다면 저는 충분히 더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 고점인 10월 4일에 보인 4750원, 이 가격대까지는 지금 기준으로 한 5%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무난하게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잡아도 괜찮습니다. 캔들상으로 오늘 도지가 나타나는 현재의 기준으로 0.13%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잡아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목표 가격은 조금은 높여서 45,000원을, 그리고 손절 가격은 35,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중앙오션입니다. 중앙오션 같은 경우에는 조선 기자재와 철도 발전기 등의 제조,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중공업, 그리고 효성의 1차 협력업체죠. 1차 협력업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좋은 신뢰도를 구축하였다는 점과 원자재, 그리고 원재료를 구입하는 데 따른 리스크가 상당히 적다라는 점이 중앙오션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철도 발전기 산업이 급격히 성장을 하고 있는 와중에 최근에 현대로템과 업무적인 제휴를 맡게 되었고, 그에 따라 추후 실적 기대감이 매우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오션은 이러한 설명보다 사실상 차트에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차트 보고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월이었습니다. 첫 번째 고점이 나왔고, 올해 6월 이렇게 두 번째 고점이 있는데, 이 고점 추세선을 이렇게 쭉 그어봤을 때 어제였죠. 11월 19일 장중 최고 9.38%나 상승을 하면서 이 고점 추세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캔들이 또는 주가가 이 고점 추세선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결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매물대도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가장 강한 매물대도 현재 기준으로 돌파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에서 해당 종목이, 심지어 단기적인 관점이라 하더라도 반등이 나오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단기 급등, 심지어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 그러한 가능성을 모두 배제하지 마시고 중앙오션을 눈여겨보도록 하시고요. 어제 장중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종가에 들어가는 게 결코 나쁘진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목표 가격은 꽤나 높게 4,745원을, 손절 가격은 3,46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다원시스입니다. 다원시스는 특수 전원장치와 철도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동사 같은 경우에 최근 몇 년 동안 너무나 많은 수주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올해 있었던 수주에 대해서만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해 드리면, 올 7월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520억 원 규모의 수주가 있었고, 지난 8월 30일에는 미얀마 철도 현대화산업 우선 협상자로 선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말에는 서울교통공사와 1,400억 원 수준의 전동차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결국엔 매출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수주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다원시스가 실적의 측면에서 크게 우려스러움을 나타낼 수 없는 요인으로 보여지고요. 자회사 중에 하나죠. 다원메닥스는 최근에 암 치료기에 대한 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후 성장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다원시스의 주가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시세가 한번 나왔죠. 11월 8일에 장중에 꽤나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전 고점이었던 9월 13일에 18,3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돌파했습니다. 물론 돌파한 이후 단기적으로 매물이 출회하면서 주가가 소폭 밀렸지만, 현재 여기 보이시는 갈색 선이죠. 이 갈색 선 241선인데 때로는 매우 강한 지지선이 됩니다. 이 지지선은 현재 완전히 이탈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지만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저는 재차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와 함께 주가는 탄력적으로 18,300원까지 다시 한번 반등이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일 종가에 매수하는 방향으로 가시고, 목표 가격은 우선은 18,300원을 드립니다. 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18,300원이지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21,000원까지 가는 것도 저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14,75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동사는 리니지, 그리고 블레이드 앤 소울 등을 제작하고 있는 게임 퍼블리싱 업체죠. 3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4%나 감소한 4천억 원 수준이었고, 영업이익은 무려 57%나 감소한 1,4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예상했던 시장 전망치는 오히려 상회했습니다. 실적이 분명히 좋지 않았지만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4분기 심지어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늘어난 상황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 흐름이 매우 뚜렷하게 우상향 흐름이 나오고 있고 사실상 수급적으로도 매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리니지 모바일 업데이트 영향에 힘입어 견조한 실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리니지에 대한 매출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점, 이 모든 것을 고려하였을 때 NC소프트는 단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이 매우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고점이 최고 고점 같은 경우에는 49만 5,500원인데 최근에 120일 기준으로 본다면 대략 10월 1일 45만 6천원이라고 하는 가격대입니다. 그런데 이 가격대를 얼마 전 돌파를 하고 지금 캔들 자체가 이 가격대에 한 번도 닿지를 않았죠. 그래서 이제 전 고점은 매우 강한 지지선으로서의 역할만 할 뿐이다. 오히려 오늘 같은 날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1.5%나 오를 만큼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는 저는 시장이 크게 휘청거리지만 않는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우상향 흐름이 완만하게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10월에 증시가 폭락을 하는 상황에서도 물론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고작 3% 내외의 하락만이 나왔을 뿐입니다. 오히려 11월에 장중에 10% 이상이나 상승을 하면서 10월의 충격을 모두 만회했습니다.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도 금요일 종가에 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목표 가격은 55만원, 손절 가격은 42만 7천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NC소프트까지 5종목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김영철 스타 만나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DNC미디어라는 기업입니다. 일단은 일전에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었던 그런 종목인데, 최근에 들어가서 조금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을 했었고, 이 앞전에 한번 한 차례 좀 상승이 나타났었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관심을 좀 많이 받는, 그러한 이제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났었고, 콘텐츠 관련된 쪽에 일단은 스타트는 아무래도 이제 기획사 3사가 이제 시작을 했었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드라마 제작사나 아니면 기획사 이런 부분들로 이제 확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DNC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제 컨텐츠 관련된 부분들로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대표적으로 웹소설이랑 웹툰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트렌드는 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이 앞전에 이제 사실 2013년도인가요? 2013년도, 12년도 게임빌 컴투스가 사실 시장에 들어왔을 때 지하철에만 가면 대부분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움직였었고, 그리고 나서 한 몇 년 후에 다시 2차 상승이 좀 나타났었는데, 최근에 이제 지하철에서 보면 게임하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지만, 웹소설, 특히나 이제 웹툰 읽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고, 얼마 전에 이제 기사가 하나, 통기사료처럼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웹툰, 그러니까 메이저 웹툰이죠.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에 들어가서 이제 활동하는 작가들의 평균, 연봉이 한 9천에서 1억 정도가 나온다라는 부분들. 물론 이제 평균이기 때문에 상단에 있으신 분들이랑 이제 좀 신인 부분들은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만큼 상당히 좀, 급여적인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사회에서 인식하는 인지도 부분들이 상당히 좀 달라졌다라는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TV에서도 예능 쪽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쪽에서 드라마 웹툰 작가들이 상당히 좀 많이 부각되는 부분들로 보았을 때는 이 컨텐츠와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여실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DNC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웹소설 쪽에서는 CP 쪽, 그러니까 컨텐츠 프로바이더죠. 여기서는 1위 사업자고 약 한 400명의 작가와 이제 계약을 하고 있고, 웹소설 IP에 대한 2차 판권 및 유통을 좀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텐츠 제작자들이, 그러니까 흔히 영화나 드라마 제작자들이 이쪽 그 IP 스토리가 있고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그런 이제 웹툰을 상당히 좀 많이 컨택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물론 이제 양날의 칼이긴 합니다. 워낙 인지도가 높아서 뭐 흔히 말해서 이제 그 원작과의 비교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뭐 인지도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최근에도 뭐 TVN 쪽에서 계룡선녀전이라는 드라마를 하고 있고, 뭐 은주의 방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웹툰 원작인 드라마를 많이 진행을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대표적으로 흔히 말해서 이제 뭐 대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례는 신과 함께죠. 그거 역시 원작이 웹툰이었는데 영화화하면서 상당히 흥행을 한 그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네이버랑 카카오도 이쪽에 이제 상당히 좀 포커싱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분들. 특히나 이제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시리즈라는 뭐 앱 플랫폼을 새로 이제 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유료화 쪽, 그리고 이익을 끌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뭐 DNC 미디어 지금 같은 뭐 주가 수준이라면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는 2만원, 손절가는 14,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 역시 이제 컨텐츠 관련된 종목입니다. 아프리카 TV인데요. 그 웹툰 쪽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이미지화 되어 있는 또는 텍스트화 되어 있는 컨텐츠다라고 하면은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동영상, 영상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실적 발표한 이후에 3분기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한 3만 원대에서 올라왔습니다. 그 앞전에는 여러 가지 뭐 BJ 논란이나 아니면은 뭐 국정감사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실적으로 이겨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동영상 플랫폼에 대한 성장 역시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 아프리카 TV 이야기들을 할 때 유튜브랑 이제 비교를 많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사이즈 자체가 상당히 좀 다르긴 하지만 아프리카 TV와 유튜브의 안에 들어있는 내용 컨텐츠나 아니면은 시청자층의 결은 조금 다르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프리카 TV만의 이제 솔팅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유저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는 게임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스포츠 이런 부분들이 좀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TV에서도 게임이랑 그 이제 스포츠 쪽에 상당히 많은 포커싱을 하면서 사업적인 부분들을 좀 늘려나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그 4분기 겨울방학 되면은 광고 시장에 역시나 이제 성수기 시즌일 수밖에 없는 게, 야외 활동을 덜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 실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콘텐츠를 소비를 하는 스마트폰으로 하는 그러한 이제 세대들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효과도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5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말씀을 드릴 종목은 필라코리아인데요. 필라코리아는 뭐 한 4, 5주째 지속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장에 또다시 한 3%, 4%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땡큐하고 또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전에 필라코리아 10월 30일 날 장중에 18% 빠지고 나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건 땡큐하고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다시 11월 9일 날도 장중에 한 4% 정도 조정 나왔을 때도 이것도 사야 된다. 근데 그 다음날 실적 발표 나오면서 또다시 신고가 장중에 한 11%, 12% 상승이 나타났고요. 오늘장에 소폭 조정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시장 조정받을 때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 나올 때 못 사면은 뭐 이 종목은 영원히 못 사는 종목이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신고가 종목인데 약간 리스키하지 않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의 주인은 개인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요. 수급 지금 어제까지인가요? 19거래일 연속 외국인들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외국인들이 확실히 타겟팅을 하고 잡아나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입장에서 안 살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3분기 실적 나오기 전에도 힐라코리아 이제 뭐 또 추천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서 이제 아쿠시네트 실적 발표했는데 좋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골프웨어 쪽 하고 있는 부분들 상당히 호실적으로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제 사실 의류주나 아니면 패션 관련된 종목들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런 관련된 종목들을 투자하려면은 10대, 20대가 입는 옷들을 보라라는 이야기들이 있을 정도로 예전에 이제 과거에 뭐 등골 브레이커라고 했었던 영업무역은 요즘에는 이제 뭐 젊은 층들이 거의 입지도 않는 그런 옷들이 되어 버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FNF가 또다시 상당히 좀 인기가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휠라코리아 그 젊은 층에서 신발 이제 젊은 층들이 신발을 어떤 걸 좀 신나라고 하면은 저희만 해도 이제 뭐 사실 아디다스나 나이키 정도인데 휠라 신발을 상당히 좀 많이 신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국내에서는 10대, 20대를 공략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애슬레저, 중국에서 이제 뭐 농구나 여러 가지 이제 스포츠 인기 있는 스포츠와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들이나 콜라보를 진행을 하는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라이센스 수입을 가져오는 그래서 그냥 잘 팔리는 옷이 아니고 잘 팔린다라는 건 어쨌든 트렌드가 있다가 이제 끝나는 그런 부분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휠라코리아는 어쨌든 지역적으로 상당히 포커싱을 해서 잘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다라는 점에 좀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쪽에서는 아쿠시네트 골프웨어, 우리나라에서는 10대, 20대, 그리고 중국에서는 애슬레저 쪽.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좀 가능하다. 그리고 언제까지 뭐 매수를 해야 되느냐? 외국인 수급이 끝날 때, 좀 차익 실현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그 전까지는 어쨌든 뭐 외국인과 적극적으로 좀 같이 가면서 수익을 누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뭐 말씀드리는 와중에도 어쨌든 정말 3, 4%까지 내려갔다가 뭐 빠르게 뭐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 65,000원, 손절가는 4만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앞서도 이제 뭐 본부장님께서도 이제 코멘트를 해주신 종목인데 저도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시장이 딱히 뭐 대형주 중에서는 살만한 종목이 없고 주도주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상당히 견조하다라는 거는 어쨌든 시장이 돌아 나오면은 더 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어쨌든 리니지 M의 흐름이 좋고 그다음에 2019년도 쪽에 그 신작 출시에 대한 부분들 사실 이 주가가 계속 뭐 밀렸었던 부분들 뭐 NC소프트나 아니면은 컴퓨터나 이런 종목들 밀렸었던 게 게임주는 튀어오르는 부분들이 어쨌든 시작 발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그 CBT 클로즈 베타 서비스에서 좀 괜찮고 그다음에 OBT 오픈 베타 서비스 괜찮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오픈했을 때 앱 다운로드 찍었을 때 그리고 좀 주춤하다가 업데이트하거나 아니면은 해외 쪽 진출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몇 가지 그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2019년도에 그 블록버스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만간 뭐 50만 원 넘기지 않을까. 이게 이제 2017년 작년이죠. 12월 14일 날 495,500원 찍었었는데 조만간 저 자리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요. 목표가는 55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40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이 앞전에 이제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전 코너에서 이제 언급을 좀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삼성전자는 44,000원 언더에서는 매수를 해봐도 좋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실질적인 부분들 그리고 사실 메모리 업황 다운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뭐 반영이 다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미 다 알고 있는 악재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하락폭이 예상보다 큰 부분들은 맞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힘을 못 쓰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맞다라고 이제 좀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거는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이 수익률을 좀 방어해줄 수 있는 그러한 매력이 좀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뭐 오버행 우려는 좀 있긴 하지만 사실 내년 이후에 연평균 주주 환원 수익률 한 5, 6%대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굳이 안 살 이유는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계열사 오버행 이슈는 분명히 좀 존재는 하지만 5, 6%대 수익률을 줄 수 있는 종목, 뭐 배당이나 여러 가지 주주 환원, 그러니까 주가 상승, 그러니까 주가 시세 차익 말고 그런 부분들을 좀 안정적으로 줄 수 있는 기업이 그리고 그 기업이 삼성전자라고 하고 그리고 그 삼성전자가 45,000원 언더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뭐 매수를 해봐도 좋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었어요. 기술적으로는 일단 뭐 44,000원 언더 그리고 4만원 초반대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공략을 해볼 만하다. 그리고 설령 4만원이 깨진다라고 하면 정말로 땡큐하고 사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여러 가지 뭐 다운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 부분들을 충분히 주주환원 정책 관련된 부분들로 배당으로 커버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비싸다라고 하면은 뭐 아무리 뭐 배당을 많이 줘도 아무 의미가 없는데 싸다라는 부분들이다라고, 그러니까 다운 사이클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싸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요. 뭐 42,000원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뭐 이쪽으로는 목표가 잡는다라고 하면은 48,000원, 46,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어쨌든 4만원 언더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지만 일시적으로 뭐 4만원 깨지면 매도를 했다가 다시 접근을 하는 부분들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손절가는 4만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청원 본부장은 중앙오션을 추천해 주신 바 있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예, 우선은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제였죠. 장중 9% 이상의 상승이 나오면서 처음에 제시한 목표가는 무난하게 돌파를 했고,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이 현재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또 다른 목표가를 상향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4,745원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이 종목을 제때 매도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가급적이면 4,745원까지 한 25%, 30%까지의 수익 단기적으로 보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이번 주엔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예, 단기 접근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가벼운 종목을 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를 못할 것 같고 총 10조를 조금 상회하고 있는 NC소프트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차트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좋은 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95,500원. 지금 가격대에서 한 5%만 올라가면 정고점인데 좋은 고점에 누군가는 당연히 샀겠죠. 그런데 그들이 좋은 고점까지 495,5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에 왔을 때 오히려 물량을 던지진 않을 겁니다. 결국에는 매도 물량은 그렇게 없습니다. 오히려 저가에 산 사람들이 여기에서 던질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된 수급 주체가 외국인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번 달 1일부터 20일까지 파란불이 많은 것 같지만 외국인들이 큼직큼직하게 다 샀습니다. 큼직큼직하게 매집을 했고 그것도 11월 13일 이후로 오히려 더 많이 샀기 때문에 단기간에 수급이 악화될 만한 요인은 결코 없다고 봅니다. 수급이 악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요인으로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제가 목표가로는 478,000원을 드릴 건데 사실상 이거는 매우 단기적인 목표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기적으로 제가 조금 더 드리자면 전고점 495,500원까지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한번 대응해 보시고 손절 가격은 456,000원, 아까 이야기했던 전 고점이었죠. 중요한 지지선이 되어버린 456,000원을 잡고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C소프트 조금은 무겁지만 지금 단기 접근하기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영철 스타는 지난 시간에 초록뱀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뭐 지난주 수요일이면 14일인데요. 14일날 이제 종가 부근으로 이제 뭐 들어갔으면 그 다음날 변동성이 좀 있긴 했지만 다시 한번 이제 정고점 트라이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났었고, 오늘장에서도 어쨌든 뭐 14일 종가 부근까지 다시 이제 치고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일단 좀 윗꼬리를 다루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앞전에 전 코너에서도 스튜디오 드래곤 이제 추천을 하면서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뭐 코멘트를 좀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와 관련된 제작사이기 때문에 사실 뭐 과거에 뭐 김정호 프로덕션의 명성을 잃은 지는 오래됐지만 그 드라마 하나가 어쨌든 성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다시 시장에 관심을 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중국발 모멘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초록뱀 그 일부는 아니고 한 증권사에서는 뭐 계약이 됐다라고도 이제 뭐 코멘트를 하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측에서는 그 코멘트가 없어서 이제 뭐 저도 일단은 뭐 코멘트를 그렇게 드리지는 않지만 충분히 가능성은 높다라고 이제 조금 뭐 보고 있어서요. 충분히 지금 이 자리에서도 사실 뭐 접근이 가능하다. 정고점은 충분히 넘겨줄 수 있다. 시청률이 어쨌든
뭐 한 자릿수 후반대 또는 두 자리 나오면은 바로 그 다음날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도 꾸준히 좀 더 매수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요거를 아마 제가 11월 초에 이제 말씀을 드려서 이미 한 40% 이상 올라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잘된 드라마들 뭐 보면은 이렇게 시세가 끝나지는 않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충분히 더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말씀을 드릴 종목은 DNC 미디어라는 기업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에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시장 뭐 조정 나오기는 하지만 이 종목은 뭐 거래량이 그렇게 사실 많지는 않아가지고 뭐 조정이 거의 나오지는 않는 그런 상황인데, 가격적으로 보면은 올해 지금 1월달에 한 8,000원에서 14,000원대까지 올라온 이후에 2월부터, 그러니까 1월 말 2월부터 거의 지금 10개월간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10월달에 한번 돌파했다가 다시 이제 뭐 시장 무너지면서 다시 이제 내려왔었던, 같이 이제 뭐 쓸려 내려왔었던 부분들인데, 조만간 16,000원 돌파하면은 2만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DNC 미디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NC 미디어까지 이번 주 단기 접근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장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원 본부장,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종목이라면 어떤 종목을 좀 꼽아보시겠습니까? 저는 한세실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지만 최근에 이 종목이 남북 경협주를 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종목들 흐름을 살펴보면서 사실상 특정 섹터의 움직임이 나오는 것은 뭐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 그리고 그와 함께 남북 경협주들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역시 하나밖에 없겠죠. 이번 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북미 고위급 회담이 개최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에 따라서 남북 경협주들이 움직이고 있고, 지금 저점 구간에서 한세실업이 천천히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 또한 크게 증가하는 이러한 상황이 나타났기 때문에 한세실업 같은 경우 오히려 조금 더 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어쨌거나 남북 경협주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리고 당장 이번 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만 하더라도 매우 큰 굵직한 이벤트가 있으니까 현재 손실 구간에 있으신 분이라면 가급적 계속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북 경협주로 최근에 또 새롭게 묶인 한세실업 말씀을 해주시면서 남북 경협주에 대한 코멘트까지 해주셨고요. 김영철 스타는 어떤 종목 특징적으로 보셨습니까? 저는 오이솔루션 좀 봤는데요. 오늘장의 시장 조정이라는 무관하게 저는 뭐 시장은 약하게 출발했지만 위쪽으로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한 4%대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올해의 시장의 이제 뭐 주도 섹터라고 하는 거는 제약바이오, 콘텐츠, 남북경협,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종목인데, 과연 이걸 내년에도 계속 시장이 끌고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뭐 끌고 갈 종목이 있고 안 끌고 갈 종목이 있고, 그거는 뭐 시장이 선택하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분명히 이제 뭐 연말 연초가 된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이제 그 신성장 관련된 종목군, 섹터군들을 찾는 게 일단은 뭐 주식시장의 습성이다라고 보면은, 어쨌든 뭐 가장 뭐 유력한 후보군 중에 하나가 5G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5G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장에 상당히 좀 강하게, 시장 대비 강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이제 좀 볼 수밖에 없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14,700원이 9월 19일날 찍었었던 최근 고가인데, 이 자리는 충분히 넘겨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특징주 5G 그리고 오이솔루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G 관련된 오이솔루션에 대한 특징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상담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1685번님께서 삼성 엔지니어링 17,290원의 비중 30%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종목? 이 종목 우선 홀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투자자님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수익권에 있는 상황이고, 또 삼성 엔지니어링 최근에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홀딩 의견을 드릴 건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입니다.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회복이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올해는 지나가고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매우 좋습니다.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약 30%입니다. 저는 이 종목을 30% 정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단기적인 접근으로 이 종목을 편입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 3개월 정도는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면서 이 종목 홀딩 의견 드릴 건데, 구체적으로 제가 차트 보면서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22,250원이라고 하는 두 번의 고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흐름 자체가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 한 달 동안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라는 상황, 그리고 주봉이나 월봉상으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22평선을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탄력이 조금 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을 22,250원, 물론 그 가격대로 돌파하면 시세가 더 나오겠지만 그래도 약 20% 정도의 수익이 기대되는 22,250원을 목표가로 잡으시고요. 손절 가격은 투자자님이 보유하고 있는 매수 단가 수준 약 17,3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이어갑니다. 5327번님께서 예림당 5,680원의 비중 30%라고 하셨는데, 김영철 스타님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좀 위쪽, 사실 올해 6월달만 하더라도 15,000원대 찍었었던 종목인데 5,680원이면 거의 뭐 어느 수준에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예림당 같은 경우 Y 시리즈로 사실 유명하고, 그거보다는 지금 뭐 TA 홀딩스 TA 항공 관련된 부분들 지분 이슈로 이제 뭐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뭐 주가의 차익 실현으로 다 내려오면서 4,000원대까지 이제 뭐 내려온 그런 상황이고, 사실 뭐 지금 가격이면 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컨텐츠 관련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위쪽에서 매수가가 높은데 한 30% 정도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버티기도 힘들고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이지만, 오늘 가격 수준, 이 가격 수준에서 30%면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뭐 충분히 뭐 보유 의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60일선 일단은 뭐 넘겨줘야 뭐 시세에 대한 움직임을 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한 7,000원 정도, 6,800원, 7,000원 정도까지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림당 말씀해 주셨고요. 3509번님의 문자 또 바로 이어갑니다. 크리스탈 종목 현재 들어와 있는데 21,000원의 비중은 20%,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크리스탈은? 우선은 홀딩을 하시되, 네. 제가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 명확한 손절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관절염 진통소염제라든지 표적 단백질 규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약간은 커지는 듯한 그러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사실 차트상으로도 저도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며칠 동안 지켜보고 있었는데, 오늘 장중에 4.70%를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지지선이 조금 보이실 건데, 여기 보이는 이렇게 장기 이평선이죠. 이 갈색 선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격대를 이탈하려고 하죠. 여기에서 이탈을 하게 되고, 그래서 17,750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만약 이탈을 하게 된다면 매우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20%입니다. 21,000원이라고 하는 매수 단가 대비 약 10% 정도의 손실인데, 그래도 17,750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 반등은 그래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가격을 손절가로 잡고 계속 대응해 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손절 라인 꼭 지켜달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5122번님께서 코스모신 소재 23,200원의 비중 30%. 김영철 스타님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뭐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 시장에서는 뭐 딱히 힘을 못 발휘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볼 수밖에 없고요. 상대적으로 미국에서 테슬라 관련된 종목은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국내에서 이제 전기차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작년 그리고 올해 이제 뭐 많이 움직임들 종목들 위주로 일단 좀 차익 실현이 나왔었고, 유일하게 조금 뭐 버티고 있는 그런 종목이 포스코 캠텍
뭐 관심주로도 뭐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던 이게 이제 사실 전기차 관련된 종목에 거의 지금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이제 뭐 에코프로 이런 종목이 대장이었는데 사실 추가적으로 박스권 돌파 못하면서 움직임이 뭐 안 나오다 보니까 일장이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한 6% 정도 빠진 그런 상황이고 포스코 캠텍이 일단 뭐 대장격.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쪽에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지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섹터를 들어갈지를 접근하려면 포스코 캠텍을 매수하시거나 아니면은 포스코 캠텍을 지표로 삼고 일단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9월 5일 고점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볼 부분은 과연 전기차 쪽 시장이 끝난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뭐 시작도 안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어쨌든 뭐 전기차 쪽으로에 대한 지속적인 그 사업을 확대를 하려는 글로벌 메이저 완성차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큰 흐름에서는 전기차 쪽으로 가는 게 낫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전기차 관련된 종목은 뭐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은 반드시 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떤 종목을 살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지만 탑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 캠텍이지만 뭐 코스모 신소재도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사실 23,000원대 이제 뭐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버티기 전략밖에 딱히 없습니다. 지금 뭐 16,000원대까지 찍었다가 일단은 강하게 한번 튀어 올랐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자리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비중을 줄여서 지금 뭐 다른 종목을 매수를 한다. 다른 섹터로 간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밖에 없는데 제약바이오 쪽으로 뭐 쉽게 또 어떤 종목을 피킹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좀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전기차 관련된 종목이 전체 포트에서 30%면 저는 나쁘진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어쨌든 뭐 매수가 대비 좀 내려온 부분들은 있지만 홀딩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관점에서 홀딩 말씀해 주셨고요. 한 종목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349번님께서 현대리베이 10만원에 비중 30%. 일단 뭐 대북 관련주로 대표적으로 꼽히는 종목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현재 가격대를 고려하였을 때 손실이 큰 폭이 아니기 때문에 홀딩을 할 것을 권해드리고요. 다만 대북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계속해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서 목표 가격을 제가 10만원으로 제시해드릴 겁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북미 고위급 회담이 있습니다. 그런 이벤트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경협주들 대다수 그 이벤트를 앞두고 주가는 큰 폭의 상승을 이후로는 모두 다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포트폴리오는 가급적이면 안정성을 유지하는 게 좋겠죠. 산업이 밝은 또는 미래 전망이 밝은 산업군을 가급적 편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를 보더라도 중요한 가격대가 딱 하나 눈에 보입니다. 약 10만원대 정도 수준인데 104,000원이네요. 104,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까지는 저는 무난하게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 10만원에서 104,000원 사이에는 종목을 정리하시고 확보된 예수금으로 다른 종목을 편입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장 마감까지 한 3분 30초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지수가 2080포인트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2081.39포인트 거래 마감 예상되고요. 0.91% 하락 마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고점은 2088, 장중 저점은 2075포인트입니다. 오후에 저점 찍고 소포 지금 6포인트 정도 저점 대비해서 올라온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 개인이 사주는데 외국인이 워낙 많이 팝니다. 2,785억 원 팔고 있고요. 외국인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일부 섹터 제외하면 외국인 매도 물량 많이 나옵니다. 개인이 1,918억 원 비교적 강하게 저점에서 또 매수에 동참하는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셨고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2, 3%씩 빠집니다. 워낙에 지금 낙폭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 지수 자체가 좀 밀려 내려가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셀트리온도 보합에서 버텨주다가 결국에 장 막판에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LG화학도 1.74% 하락 마감이 예상이 되면서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파란불이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그나마 좀 잘 버텨줍니다. 오늘 SK텔레콤과 신한지주가 좀 버텨주는 모습들 보여지고요. 포스코가 0.38% 하락합니다. 그리고 현대차 오늘 낙폭이 큽니다. 장중에 10만원 붕괴가 됐고요. 4%가 넘는 하락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완성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 모두 오늘 급락세를 면치 못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이 691포인트대 마감 예상됩니다. 10포인트 하락하면서 700포인트 오늘 회복은 조금 요원해 보입니다. 1.53% 하락인데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697부터 저점은 689, 690선도 장중에 살짝 무너지기도 했고요. 현재도 690선 힘겹게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할까요?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 856억 원 팔고요. 기관이 1585억 원 현재 순 매도하고 있는데, 전주체가 또 매도하고 있고, 연기금도 187억 원이나 매도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나마 좀 버텨줍니다. 오늘 낙폭도 크지 않았는데 오늘 장 후반에 보합권까지 다시 올라오면서 77,500원 마감 예상되고요. 코스닥 지수의 바로미터 신라젠과 HLB가 오늘 보시다시피 4%씩 각각 하락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CJENM도 21만 2천원대까지 3%가 밀려 내려갔고요. 포스코캠텍도 비교적 강하게 밀려 내려갑니다. 2.16% 빠지면서 72,600원대에서 종가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바이로메드도 지금 3.72% 빠지면서 20만원 다시 붕괴가 됐습니다. 메디톡스도 결국에는 55만원 붕괴됐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1.3%, 코오롱 티슈진 전일 급등 이후에 오늘은 5.7%나 급락합니다. 그리고 펄어비스만 오늘 장에서 유일하게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전일 나스닥 급락, 그리고 다우지수의 하락의 여파가 그대로 우리 시장에 전해졌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훈 본부장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피도 한 1% 빠져버렸고, 코스닥은 1.5% 정도 빠져버렸습니다. 전일 미국 나스닥 시장의 폭락이었죠. 3% 이상이 나온 폭락이 오늘 금일 국내 증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오늘 단순하게 하루만 본다면 이렇게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것도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11월 들어서 11월 13일 이후로 하루 이틀 그리고 5일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정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또한 11월 13일 이후로 5거래일 연속 양봉이 나오다가 오늘 처음으로 한번 음봉이 나왔습니다. 하락률 자체가 큰 건 아니지만 적절한 시점에서 나오는 건전한 조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수급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상 현물 시장이죠.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 외국인들이 약 2,780억 원 팔았습니다. 그런데 선물 시장에서는 4,500억이나 샀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현물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좋지 않았지만 선물 시장에서 좋았기 때문에 수급이 크게 악화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도 않고요. 오히려 전일 기술주들의 하락이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은 미쳤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자연스러운 조정이 충분히 나온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나온 하락으로 인해서 지난달과 같은 그러한 하락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많은 우려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시장은 완만한 반등이 충분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장 이렇게 하락이 되었을 때는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삼으시고 주식에 대한 완만한 접근을 하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보여진 오늘 장이었습니다. 네, 김영철 스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미국 시장 빠진 거에 비해서는 국내 시장 이 정도면은 상당히 좀 양호하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미국 시장 나스닥 기준으로 3% 빠졌는데 우리나라 시장 저 수치가 맞다라고 보면 지금 1%대도 거래소 기준으로는 조정을 받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무난하다. 그리고 사실 미국 시장 그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 기관 쪽이 항상 외국인들이랑 같이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조정시키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오늘 장에 거래소 쪽에서 기관 들어온 것도 저는 일단은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 상대적으로 코스닥도 한 1.6%면 이 정도면 무난하다라고 물론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의 입장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저는 이 정도면 무난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오늘 시장은 둘 중에 하나였거든요. 뭐 미국 시장 정말로 좋았으면은 2100선에서 돌파해서 양봉 하나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조정받다 보니까 뭐 시가 하락을 해서 출발했고 어쨌든 양봉을 뽑아내서 뭐 올렸는데 오늘장이 좀 개인적으로는 이제 언제죠? 이게 이제 10월 25일 날 개파락했었던 부분들을 어쨌든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정도 계속 갱매꿈이 시작이 되면서 갱매꿈을 시도를 하면서 어쨌든 2100선에 올려놨었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 좋았으면 뭐 양봉 뽑아내는 그런 자리였지만 뭐 미국 시장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안 빠지고 예전 같았으면 여기가 정말로 시장이 약했으면 개파락한 이후에 사실 음봉으로 그냥 쭉 밀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장이었는데 버텨줬다는 거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미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사실 갭으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하락의 시작의 출발점이었었던 이날 마찬가지로 10월 25일 날 그리고 그 전날 그 사이에 만들었었던 갭을 11월 초 중순 뭐 지속적으로 좀 회복을 하려고 했다가 다시 눌렸었고 한 5거래일 끌어올리면서 어제장에 이제 채워놓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뭐 여기서 양봉을 뽑아내던 아니면은 뭐 사이시련이 나오던 요 구간에서는 코스닥은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뭐 미국 시장 핑계 대면서 오늘 눌러놨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저는 뭐 나쁘지는 않은 그런 시장이었다. 그리고 종목들을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들,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바로 지표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었던 신라젠이랑 HLB는 한 5%대 똑같이 조정을 받았지만, 그 외에 뭐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뭐 움직임이 저는 나쁘진 않았다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그거는 유한양행 그리고 코오롱 생명과학이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사실 기대감이라고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라이센스 에러기 때문에 라이센스 아웃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 기대감은 분명히 좀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이 수출 계약권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기업들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그러한 종목들이 간간히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제약바이오 쪽 움직임이 뭐 다시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꼭 이쪽을 막 굳이 막 사자라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항상 시장이 옳다라는 관점 하에선 그쪽으로 다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분명히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단은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실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 그리고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요인이었는데 거래가 정지가 됐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발표, 증권일 발표 때 한 번 더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렇게 라이센스 아웃이 지속적으로 좀 나온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시장의 관심 그리고 투자 심리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바이오 제약 쪽 시장 조정 나올 때 좀 똘똘한 바이오 제약 쪽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인데 상대적으로 오늘 바이오 제약 쪽은 제가 보고 있는 바이오 제약 쪽은 그렇게 보고 있는 종목들은 조정이 많이 안 나와가지고 사실 조정이 더 나와주면은 저런 종목들은 좀 땡큐하고 사야 되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요목조목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확정된 지수를 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부터 만나봅니다. 0.86% 빠지면서 2082.58포인트에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1.61%나 빠져내려가면서 690.81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큰 변동이 없었네요. 2원 80전 내린 1125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신바이오 종목이고요. 0923번님께서 2650원의 비중 20% 궁금하다 하셨는데 김영철 스타님, 아까 제약바이오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일신바이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아까 전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제 몇 개 종목 보고 있는 거는 괜찮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일신바이오는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은 뭐 아니다라고 이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2,650원, 네, 2,650원이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위쪽에서 이제 뭐 많이 내려왔었고, 사실 뭐 들고 계실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2,600원대에서 1,500원대까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어쨌든 뭐 비중을 줄이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랬을 가능성은 저는 높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뭐 들고 계시는 거라고 하면은, 2,600원까지 뭐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제 밖에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고요. 사실 이거는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 수급을 기대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종목이고, 사실 제약바이오 쪽 이름만 놓고 보면은 일단은 일신 바이오에서 바이오 이제 장비, 그러니까 바이오 관련된 기업으로 좀 인식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업 부분들 보면은 요거는 그 냉동 동결 건조 뭐 이러한 그 제품을 생산을 하는 그런 기업이어가지고, 바이오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물론 이제 큰 바운더리 안에서는 뭐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바이오 또는 뭔가 라이센스 아웃을 기대하기에는 뭐 쉽지는 않은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대신 바이오 산업이 전체적으로 커지면 당연히 이제 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그렇게 많이 기대하기에는 뭐 쉽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또 이런 종목들은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데, 기술적으로는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쪽에서 쭉 횡보하다가 어쨌든 한번 털어내는 부분들 보여줬고, 물론 이제 털어낼 때 거래량이 많이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어서 이제 거래량 없이 쭉 빠졌다가 어쨌든 뭐 쭉 다시 올리는 그런 상황이고, 2,100원 돌파하면은 아마 이평선 돌파 시도 한 번씩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서, 기술적으로는 나쁘진 않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큰 모멘텀을 기대하고 접근하기에는 그렇게 썩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다. 대신에 뭐 의견은 1,500원대까지 내려왔을 때도 매도를 안 하셨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매도할 이유는 그리고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도 매도를 하시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래서 보유 의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신바이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5073번님께서 LIS 14,750원에 비중 30%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이청원 본부님 어떻게 할까요? 우선은 홀딩 하시고요. 예. 괜찮으시다면 10%포인트 정도만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하면서 봤는데 이 종목이 현재 매우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게 되었을 경우에는 기타 법인이 어떠한 이유도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오죠. 그리고 동구간 중에 주가는 크게 상승하지는 않고 주가가 어느 정도 12,000원에서 12,500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매직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봉과 월봉인데, 월봉으로 보시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명선 22평선을 지금 딱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입니다. 주봉상으로도 보더라도 22평선을 이번 주에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며칠 안으로 한번 시세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10%포인트 정도 추가 매수하시게 되면은 매수 단가가 매우 낮아집니다. 1차적인 목표가로는 제가 13,750원에 드릴 건데, 이 가격대 돌파하면은 저는 정고점이 16,9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홀딩 하시되, 오늘은 장이 끝이 났으니까 내일 시가에 가급적이면 조금 더 추가적인 매수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7138번님께서 경동나비엔 여쭤보셨습니다. 4만원, 비중 30%, 전망이 궁금하다 하셨는데, 김영철 스타님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네, 4만원에 매수하셨으면 이거는 당연히 뭐 홀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4만원 언더에서 어제 시장이 이제 한 9%대 상승 보여주면서 튀어 올랐고, 오늘 장 같은 경우에도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다. 전반적으로 위쪽에서 이제 뭐 많이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한번 시작하면 또 시세가 상당히 좀 괜찮게 나오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 작년에도 10월달, 11월달부터 해가지고 연초까지 이제 쭉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일단 뭐 계절적으로 성수기고, 사실 계절적으로 성수기긴 하지만, 우리나라 쪽보다는 중국 쪽, 그 다음에 미국 쪽에 대한 모멘텀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중국에서 이제 석탄 쪽에서, LNG 가스 쪽, 보일러로 이제 교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충분히 뭐 매력적이다. 그리고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더욱더 매력적으로 잘 매수를 하셨고 잘 들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그럼 단기적으로는 49,000원대 일단은 돌파를 해줘야 5만원대를 바라볼 수 있는, 왜냐면 49,000원 깨지면서 이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 한 49,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1차적인 목표가 49,000원까지 말씀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두 분은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스탁의 이청원 본부장, 서울경제TV의 김영철 스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장 전략 바로 이어갑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 권홍섭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마감 상황 정리해 주시고요. 내일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개파락으로 출발해서 반등을 하는 듯 보였으나 오후 들어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080선 부근에서 흔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도 주체로는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3,200원 가까이 매도세를 이어갔고,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 1,500억 원을 팔제에 나서면서 하락폭을 키워나갔습니다. 오로지 개인만이 양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수급 개선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으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오늘 주요 섹터 동향을 살펴보면 골판지 제조업체들이 실적 개선을 이뤄내면서 상승을 하였습니다. 아세아제지, 신대양제지 등 전년비 대비해서 크자 전환에 성공하거나 영업이익률이 10% 이상 달성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냈기 때문에 매수세를 이끌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폐지 수입 규제 강화로 폐지 가격이 하락한 것과 최근에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지면서 택배 물통량 증가로 이로 인해서 제지주들이 실적 개선에 장기간 어떻게 보면은 롱런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약바이오입니다. 인트론 바이오가 오늘 6억 2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천억 원에 달하는 라이센스 아웃을 공시하면서 이와 관련된 바이오들이 상승을 나타내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 정지로 인해서 섹터 내 불확실성 해소가 됐고, 그리고 유한양행부터 시작된 기술 수출 소식이 제약바이오의 투자 심리 개선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신주 또한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2019년 3월 본격 상용화가 예정되어 있는데 5G 관련된 통신주들이 가장 큰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 4G LTE 수준이 아니고 과거에 우리가 97년도에 초고속 인터넷에 대한 파급력을 거기에 그만큼의 파급력을 지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LG유플러스나 SK텔레콤을 관심 있게 보면서 정고점을 돌파하는 멀티플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연말이 돼가면서 배당주로서도 배당 인컴펀드 등 연말에 수급으로 좀 개선세가, 매수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들이 급락했습니다. 뉴욕발 기술주 급락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이 증익에서 감익으로 들어갈 전망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의 신형 아이폰 생산량이 3분의 1 감소하였고, 스마트폰 역성장 논란이 모바일 D램 수요 감소, 그리고 삼성전자의 MS 방어 전략이 나타나면서 당분간 반도체 업황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말일 G20 정상회담과 더불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에 참가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급속도로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되기보다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현재 투자 전략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긴 호흡으로 이번 주 변동성 장세를 견뎌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금화 비중은 늘리되 박스권 매매 전략으로 2000선 하단에서는 분할 매수, 그리고 2100선에서는 매도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 저희가 시초가 공략해 볼 만한 종목 보이십니까? 네,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장 마감하면서 이제 바이오 관련된 이제 종목들을 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안트로젠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2000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지방 유래 줄기세포를 바탕으로 해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른 이제 줄기세포도 여러 가지 성체 줄기세포도 있고 여러 가지 치료제로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동사의 경우에는 자가미, 동종 그리고 타 지방 유래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투자 포인트로는 이제 줄기세포 관련된 3차원 배양 기술이 상업성을 좀 제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비싼 가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높은 생산비나 시술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근거리에서만 이제 시술을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비용으로 많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가격이 비쌌는데요. 만약에 이 3차원 배양 기술이 어느 정도 이제 상업화가 된다면 생산 과정에서 세포 손상이라든지 그리고 동결 보존으로 장기 보관이 1년 이상 그리고 수송까지 편리해졌기 때문에 이런 단점들이 개선되면서 시장에 확대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 관련된 이제 이벤트들이 이제 대기 중인데요. 현재 이 회사의 경우에는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를 미국에서 이상 2비를 하고 있는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임상 상상 스케줄이 2019년 상반기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 3월이나 4월 정도에 종료가 되고 나중에 이제 제품 출시가 되는데 이 회사가 지금 현재 크론성 누공 관련된 제품을 이미 보험급여까지 지정받았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험 약가 등재라든지 그리고 판매 허가까지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총이 6천억 정도 되지만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는 1조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그 투자 포인트를 가지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격적인 전략은 일단 단순히 이제 정고점을 어떻게 보면 예물대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95,000원, 손절가는 62,000원 정도 잡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트로젠 내일 공략해볼 종목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C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